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쉽카트 아이디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하고 있고,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넘긴 정보가 뭐였죠? 배송 정보에 대한 거였죠. 쉽.jsp에서 쉬핑 네임하고 쉬핑 데이트, 컨트리 이런 식으로 넘겼어요. 요거를 쭉 받아서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써놓고 컨트리 그다음에 잠깐만요. 집 코드, 어드레스 네임 요거를 싹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쿠키를 이렇게 다 생성을 해줄 거예요. 네임이 빠졌나? 네임. 그러면 네임 네임은 파라미터 네임으로 받아오고 쉽 네임이라고 등록을 하죠. 쉬핑 데이트도 받아와서 너무 길어. 쉽 데이트라고 등록을 하고 이거 뭔가 통일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 데이트 컨트리 데이트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서 얘면 네임 쿠키 이렇게 URL을 주면 되니까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컨트리 집 코드 이거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어드레스 네임 그대로 쓰고 컨트리 집 코드 어드레스 네임 가져온 걸 쿠키로 다 세팅을 하고 각각의 이 쿠키들을 유효 시간을 설정해 줍시다. 쿠키의 유효 시간 set max age 얘는 초 단위로 해서 쿠키의 유효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만약에 지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day를 변수에 넣어놓고 day라고 하지 말고 이거 뭐라고 할까? 쿠키 age 타임이라고 써놓읍시다. 타임. 나머지들은 똑같이 붙여주면 되죠. 하나씩 하나씩. 쿠키는 항상 이렇게 생성해 준 다음에 어디에? 응답에 담아줘야 되죠. 애드 쿠키 해서 리스폰스에 담아야 클라이언트가 응답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오타가 있나요? 여기요? 요거 다 바꿔야죠. 쉽하고 컨트리 그 다음에 쉽 언더바 집 코드 쉽 언더바 어드레스 네임. 그리고 어디로 다시 가면 될까요? 지금 배송 주문 페이지로 가면 되죠. 배송지 했고 쉽 했고 샌드 리다이렉트 해서 오더.js
그럼 order.jsp라고 하는 주문 페이지 만들어서 나머지 작업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 정보에 대한 걸 가져오면 되겠죠. 쿠키에다 등록을 해놓고 주문 페이지에 갔을 때에는 이제 혹시라도 브라우저를 껐다가 다시 페이지를 켰을 때 그 주문하려고 했었던 정보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쿠키에서 그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죠.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하나하나의 내역은 갖고 있지 못할 것 같은데. 카트 아이디, 배송 정보, 결제는 들어가는. 근데 좀 의아하네. 여기 이 카트 아이디를 안다고 해서 세션이 끊기면 어떤 상품들을 주문을 했었는지 확인이 되나? 그건 불가능하죠. 여기서는 그게 없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쿠키에 저장했으니까 지금 카트 아이디는 결과적으로 세션 아이디랑 뭐예요? 이 배송 받을 사람 이름, 그다음에 배송일, 그다음에 국가, 우편번호, 뭐 주소 이건데 이건 쿠키에 저장이 되니까 껐다 켜도 쿠키에서 같이 다시 가져오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상품이 1번 상품인지 2번 상품인지 3번 상품인지에 대한 건 카트 리스트의 세션 정보로 세션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세션을 이제 만약에 종료하게 되면 돌아왔을 때 세션을 다시 쓸 수가 없으니까 페이지를 껐다 키면 그럼 어떤 상품을 이 쇼핑몰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을 발송을 해줘야 되는지 알아야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처리는 아직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하고의 어떤 동기화 없이. 만약에 이 작업이 뭔가 진행이 됐다면 DB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저 주문에 대한 걸 주문 페이지까지 왔을 때에는 주문에 대한 내역을 영구적으로 저장시켜 놓는 임시적으로 저장해 놓거나 그래야 이제 나중에 다시 발송하더라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쿠키에 여기까지 저장해 놨다라고 보고 네. 상품 정보?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거?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세션 아이디가 넘어온 거거든요. 상품 목록? 근데 이제 쿠키는 그거를 저장을 못하는 게 저장하려면 할 수 있는데, 세션에다가는 우리가 이런 컬렉션 형태로 해서 리스트나 이런 애들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쿠키는 진짜 작은, 문자열들만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쿠키 안에다가 어떤 자바의 컬렉션 구조로 해서 어떤 목록을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뭐 넘버링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 카트 아이템 1, 카트 아이템 2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죠? 아니면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제이슨 형식으로 해서 제이슨 문자열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걸 불려 들어서 객체로 변환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교재에서는 그렇게 그냥 요것만 등록하고 있어요. 교재에서는 세션만. 네. 네. 근데 세션을 종료했다가 세션이 날아가서 카트 아이디를 불러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여기서 어차피 카트 리스트라고 하는 그 상품에 대한 목록도
쿠키에는 없을 거고, 세션이 끊기면 날아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쿠키에다가 저거 카트 아이디를 아무리 저장해놓고, 배송 정보를 저장해놨다라고 할지라도, 저걸 다시 써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한번 뒤에서 어떻게 동기화 작업을 해주고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DB랑 연동이 안 되어 있는 챕터라고 보면 되는데 14장까지는. 근데 이제 16장에 가서는 저 세션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DB에다가 그 상품을 주문하려고 했었던 상품 주문 내역을 임시로 저장을 시켜놓고, 근데 그거를 뭔가 구별해 줄 수 있는 아이디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세션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세션은 끊겼겠죠. 근데 과거에 했었던 저장, 서버 측에 저장했었던 DB가 그 세션 아이디로 되어 있으면, 내가 세션을 끊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도 쿠키에서 그 세션 아이디로 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의 주문 내역을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질문.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 일단은. 네. 질문. 프로덕트 없잖아요. 카트 리스트. 네. 네. 근데 네. 쿠키 넣어서 비밀번호 쿠키에 넣어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쿠키는 사실 자바의 컬렉션 구조를 저장할 수는 없다. 네. 근데 이제 뭐 우회적인 방법으로 쿠키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게 우리가 그런 거 제이슨 배웠었잖아요. 제이슨 형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프로덕트 아니다. 얘가 제이슨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나? 이거를 아마 자바스크립트의 배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안에 하나하나를 프로덕트 객체처럼 다루는 거예요. 프로덕트 아이디 하고 아이디가 써져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 이름이 있겠죠. 이름 뭐 어쩌고저쩌고 있을 거고, 콤마가 있어야겠죠. 이건 제이슨 형식이죠. 이렇게까지 쓰면. 근데 이거를 목록으로 해서 쓰는 거죠. 또 두 번째 프로덕트 아이디 한 거를 쭉 직렬화해서 문자열로 만들어. 그거를 저장을 시켜.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쿠키는 킬로바이트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기로는 4킬로바이트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번 저장할 때. 그러면 그 해당 리스트 목록을 저장하기에는 너무 많아지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간단하다. 그럼.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서버 측에 동기화를 시켜주는 게 좋죠. 날라가도 살릴 수 있게끔. 근데 뭐 비회원 주문이야. 회원 가입 시키면 그만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가져와서 order.jsp로 넘기고 있어요. 그럼 order.jsp로 갔을 때에는 쿠키에서 얘네들을 값을 불러와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하려고 했다가 어, 이 배송 정보가 어떻게 끊겼어. 뭐 그랬으면 다시 주문 페이지로 갔을 때 그 배송 정보 가지고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해볼 건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효용성이 있냐? 어, 뭔가 상품을 뭘 주문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세션에 있으니까 효용성이 지금 코드에서는 없죠. 근데 뒤에 DB랑 연결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order.jsp를 만들어 주세요. 얘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쿠키에서 요 값들을 다 가져올게요. ship cart id name date 얘네들을 쭉 가져와서 주문 내역에서 뽑아 오겠다라는 거예요. order.jsp로 가서 order.jsp 만드세요. 주문 정보. 그리고 위에 코드에서는 쿠키를 불러올 수 있어야겠죠. 여기 바디 여기다가 스크립트리 쓴 거에 이 위에다 쓰죠. 주문 정보.
배송 정보. 근데 교재에서는 보니까 세션이 끊기면 그냥 목록을 날리는 걸로 치는 것 같아요. 팀. 그리고 대신에 배송 정보는 사실 배송 정보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우리 집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장바구니 담은 상품이 바뀌어도 배송 정보는 똑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쿠키에다가 담아놓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배송 정보만 쿠키로 저장하는 것 같고 하지만 장바구니 목록은 그냥 세션이 날아가면 그냥 아예 날아가게끔 비원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지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션으로 해서 가져와서 아까 쿠키에서 저장해놨었던 내역을 좀 가져오는 거죠. 그럼 아까 이름을 뭐라 그랬지? 이게 카멜 케이스랑 이거랑 막 섞어 놓으니까 쉽 카트 아이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쓰려고 했었던 변수들을 요 이름을 다 가져오세요. 쉽 네임 뭐였죠? 쉬핑 데이트? 쉽 데이트? 이거랑 똑같이 쓰면 됩니다. 쉽 데이트. 컨트리 집 코드 어드레스 네임. 사실 이 변수명은 사실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똑같이 저걸 쓸 거다라고 지정하면 돼 있고 쿠키는 이제 목록으로 배열로만 가져올 수가 있죠. request get cookies 쿠키를 가져와서 반복을 해보는 거지. 스위치를 씁시다. 쿠키 네임으로 케이스 아까 뭐였죠? 쉽 언더바 뭐였지? 그 아이디 쇼핑 카트 여기에 아 키밸류 얘도 인코딩해서 가져와 줄게요. 네임에 스킵에 밸류를 가져와서 디코드 키에 밸류 이 괄호가 왜
잡는 게 빠졌나요? 아, 여기 뒤에 두 개구나. 헷갈린다. 잠깐만, 얘를 묶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가져와서 쿠키 밸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스트링 아, 저장이 될 때? 그러니까 그 쿠키에서의 인코딩이 우리가 아까 전에 UTF-8으로 해서 저장을 했잖아요. 인코딩을 해서. 그쵸? 그건 이제 쿠키에 저장되는 값을 봐야 될 텐데 아마도 이제 쿠키 밸류 자체는 쿠키 네임 자체는 그 리퀘스트를 타고 오면서 인코딩 된 거를 확인을 하고 인코딩 디코딩을 할 것 같은데 안에 값 자체는 그냥 우리가 바이트 코드 형식으로 플레인 텍스트가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코딩 디코딩을 하는 것 같거든요. URL 디코더라는 애를 임포트 해주고 디코드랑 인코드를 풀었을 때도 한번 확인해 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네임은 아마 리퀘스트 리스폰스 요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쿠키 네임은 인코딩 디코딩 돼서 가져와질 것 같고 밸류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인코딩 타입으로 지정을 해놔야 올바르게 맞춰서 가져올 것 같아요. 디코드를 할 때도 역시 우리가 값을 UTF-8의 형태로 지정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쿠키에 저장할 때 UTF-8으로 인코딩해서 저장을 시키고 다시 가져와서 그 값을 확인할 때 디코드해서 UTF-8으로 똑같이 디코드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실제 안에 내용물을 봐야 돼요. 출력을 시켜서. 얘네를 다 맞춰주세요. 자, 이러면 정리가 될까요? 각각의 갖고 온 쿠키의 값들을 해당 변수명에 맞춰서 쭉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쿠키에서 지정한 값들을 가져와 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문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에서 쭉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여기선 영수증 이렇게 써놓고 있네. 배송 그 정보를 찍어주고 가격도 가져와서 이제 리스트를 또 출력하고 있네요. 잠깐만 세션을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쿠키에다가 배송 정보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얘는 장바구니를 되살리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냥 배송 정보가 쿠키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쓰는 거고 비회원일 때의 그 장바구니 목록은 그냥 세션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세션이 끊기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네. 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배송지는 혹시라도 이전에 작성했었던 게 있다?
그러면 다시 불러와서 똑같이 써주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장바구니 목록은 세션 안에서만 유효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쿠키 이렇게 불러와서 저장을 해놓고 변수에 자, 밑에 내역으로 와서 주문 이제 주문 내역 확인 영역.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세션도 살아 있어야 되고 쿠키는 있으면 되고 아니면 아까 배송 정보 입력하는 데서 받아서 넘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어 다른 상품을 잠깐 보러 갔다가 다시 주문 페이지로 넘어오면 그러면 살아 있는 거죠. 그쵸? 세션이랑 쿠키랑 둘 다 살아 있으니까. 음. 근데 껐다가 키는 거는 주문 내역은 되살릴 수는 없겠다. 세션이니까. 자, 보면 되겠고 주문 확인 내역으로 와서 영역을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 컨테이너 뒤에서는 뭐 네. 그 기본 크기를 영역에 막 그 윈도우 사이즈 크기에 맞게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체 화면을 켜놓으면 한 1200 픽셀 정도로 잡고 중간 정도로 태블릿 사이즈를 줄이면 태블릿은 한 960 정도로 잡고 그런 작업을 해줘요.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 가운데로 배치해 주는 거. 제목을 써보죠. 이거 좀 뭔가 그 디자인을 나중에 해보고 영역을 깔아보죠. 이브 클래스 주문 오더 박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테이블을 지정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썼었지? 테이블을 쓰지 말까? 한번 해봅시다. 교재에 보면 462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뭐 배송 주소, 성명 이렇게 쭉 나와요.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뭐 TH는 쓸 필요가 없겠고 여기에 일단 내역부터 씁시다. 필요한 게 우리가 배송 주소 먼저 써주고 있네. 배송 주소? 이게 맞나? 우리는 순서대로 쓰죠 그냥. 성명 써주고 성명은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변수 요렇게 쉽 네임으로 해놨죠. 쉽 네임을 가져와줘. 이거를 쭉 테이블로 가져오겠습니다. 성명하고 그 다음에 우편 주소. 우편 주소가 아니죠. 우편 번호. 집 코드 주소. 어드레스 네임. 배송일. 데이트.
그리고 또 가져올 게 있나요? 우편 배송 정보랑 관련해서 일단 정보가 뜨는지부터 확인하고 스타일은 나중에 좀 추가를 해보죠. 그 다음에 그 세션에 등록되어 있는 카트 리스트 목록 가져와야 되죠. 근데 그거는 또 작성하지 말고 그냥 카트 JSP에 있었던 거 테이블 가져오면 되겠죠. 음. 자, 카트 JSP로 가서 카트 JSP였나? 장바구니 목록을 세션에서 가져오기. 넣으면 새로 만들고. 그렇죠? 요거를 일단 복사합시다. 요거 장바구니 목록 세션에서 가져오는 거 똑같이 order.jsp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order.jsp로 카트.jsp에 있었던 코드를 들고 와서 위에다가 선언을 해놓죠. 쿠키에 저장된 주문번호 불러오기 여기 밑에 얘는 세션에서 장바구니 목록 가져오기 임포트 해주고 그럼 카트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테이블 장바구니 목록 쭉 보여줬던 거 있죠. 그것도 복사해 올게요. 카트.jsp에 가서 뭘 복사하면 돼요? 장바구니 목록 요거 있죠. 테이블 아까 예쁘게 만들었던 거 장바구니 목록을 복사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 오버뷰라고 하는 탭 있잖아요. 오버뷰가 아니라 아웃라인 탭 가면 여기 테이블에다가 내가 이렇게 커서 놓으면 여기 테이블 뜨는 거 보이세요? 장바구니 목록 테이블? 그럼 아마 드래그 하지 말고 얘 복사하면 복사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애드 안 되나 보네요. 됐는데 컴페어 리플레이스 리무브는 되는데 복사는 바로 하진 안 돼. 그냥 접어서도 안 되나?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복사할 때 드래그 하지 말고 테이블 옆에 쭉 가면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접어요 테이블을. 접은 다음에 그 밑에서 테이블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면 드래그 길게 안 해도 복사가 되나요? 복사가 되네. 그쵸? 그런 식으로 복사해 보세요. 중요하진 않지만 order.jsp에 와서 이제 밑에 내려온 다음에 여기 위에는 오더박스라고 해서 그 오더박스가 맞나? 뭐라고 해야 될까? 쉽박스라고 하죠 이름을. 쉽박스라고 해서 배송 정보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는 주문 정보, 장바구니 주문 정보, 주문 목록 이렇게 해놓고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죠. 아, 장바구니 그냥 카트박스라고 합시다. 쉽게 여기다가 테이블 복사한 거 있죠. 붙여넣기 넣어주세요. 그 밑에 드래그 탭 한번 눌러주시고 가져와서 탭 한번 밀어주고 그러면 아까 주문 목록 작성했던 거는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 쇼핑몰이 도서 온라인 서점이었어요? 그런 정보가 있었나 여기? 책에? 도서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 주제 처음 들었지 않았어요? 주제에 갑자기 도서라고 나오길래 도서가 맞나? 이게 관심이 없었나? 프로젝트 생성. 도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죠.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지정해주고 목록 가져오면 되겠고, 그래서 뭔가 달라진 게 있나? 총액 똑같이 출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문 목록까지 쭉 나온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또 안에다가는 이제 마지막 버튼을 좀 추가해주면 되겠죠. 얘도 아까 전에 어, 이전, 취소, 등록했었던 버튼 만들었었던 거 있죠. 그거 우리가 어디서 했었지? 쉽에서 했나요? 쉽.jsp에 이전, 취소, 등록 버튼 만들었던 거 있죠. 그죠? 여기는 버튼 영역. 쉽.jsp에 와서 요거 재사용할게요. 이 밑에 버튼 영역 해놓은 거 있죠. 이전 버튼, 취소 버튼, 등록 버튼 복사하겠습니다. 얘 복사해서 order.jsp에 가서 여기에 여기도 역시 버튼 영역. 취소 프로세스는 이어서 주문 완료가 돼야 되겠죠. 맨 마지막은. 얘가 인풋 태그로 우리가 폼으로 지금 작성되어 있나요? 폼으로 안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안 하고 필요한 게 있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태까지 좀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보죠. order.jsp 일로 와서 처리 다 됐고 음, 확인을 하면 주문 완료를 눌렀을 때에는 지금 이 쿠키 챕터에서는 사실 DB랑 연동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등록, 뭐 주문 완료 혹은 실제 쇼핑몰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결제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제하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결제 연동은 이제 생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에 이제 주문 등록이라 되나? 음, 멘트가 애매하네. 주문이라고 해놓고 하는데 지금 14장까지는 쿠키이기 때문에 DB에다가 뭔가를 날리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완료 페이지로 일단 이동을 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처리해 놓고 DB에 대한 연결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마지막 버튼에 주문 완료라고 버튼을 써놓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는 주문 어떤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문 테이블에 지금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주문 목록들을 쭉 추가를 시키고 주문 완료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DB랑 연결하려면 일단 여기서는 주문 완료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만 해보도록 하죠. 버튼 프라이머리 해놓고 이동은 완료 페이지가 complete.jsp 이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문 페이지에서의 이전은 어디예요?
배송으로 가야 되나요? ship.jsp? 음. 취소는 이따 다시 고민을 해보고 아직 DB하고의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주문까지만 쭉 완료까지만 쭉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주문 완료 페이지인 complete.jsp 여기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JSP 파일 만들어서 complete.jsp 교재에서도 지금 그 주문 완료에 대한 걸 결국은 쿠키에서만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보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complete.jsp에 와서 여기다가 제목을 주문 완료 써주고 어 기존의 배송 정보가 처리가 다 됐으면 주문이 다 됐으면 배송지 정보를 쿠키로 계속 살려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주문 완료에 왔을 때에는 배송 정보를 마지막으로 한번 출력한 다음에 그리고 따로 쿠키를 계속 사용하지 않도록 쿠키를 삭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 완료 이후에는 또 세션 아이디로 이 두 작업을 이제 주문 완료 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쿠키를 또 다 들고 와야 돼. 쿠키는 우리가 어디서 들고 왔어요? order.jsp에서 들고 왔었죠. order.jsp에 가서 또 쓰지 말고 코드 쿠키 정보 가져왔던 게 요거죠. 요거 복사. 여기다가 씁시다. URL 디코드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다른 건 사실 여기서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카트 아이디를 쉽 카트 아이디를 주문 번호라고 찍어주고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문 번호는 뭐뭐입니다. 완료 페이지 찍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따로 쓰진 않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쉽 카트 아이디만 쓰겠습니다. 자, 그걸 변수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쿠키를 삭제하더라도 일단 변수에서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도 해야 돼요? 주문이 완료가 됐잖아요. 장바구니 목록은 비워야겠죠. 지금 장바구니 담겼던 애들은 다 주문 처리가 끝났으니까. 비움, 삭제, 전체 삭제. 그 작업이 사실 뭐예요? 세션을 만료시키는 거죠. 세션에 장바구니 목록들이 들어있었으니까. 자, 그거는 일단 10분 쉬었다가 세션 만료시키고, 그 다음에 배송 정보, 어, 쿠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네. 영수증 부분에 소명, 신분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어떤 거요? 이거요? 네네. 이거를 여기서 디코딩 해왔잖아요. 쿠키 밸류로. 그 쿠키 밸류가 각각의 변수에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한글도에 떠야 돼. 그렇죠? 깨져가지고 그래요? 벌써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 깨져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앞에 저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가야 돼. 교재는 돼요? 인풋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네, 하나씩 익혀도 그럼 1번이거든요. 1번. 네. 이게 없었다고요? 아, 이게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미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 근데 진짜. 아, 네네. 오늘 이거 다 보시죠. 일단은 여기까지. 다음 들어가면 네. 이거 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서 여기로 가죠. 여기 풀어로 가잖아요. 했으니까. 이거는 되거든요. 얘는 이쪽으로 가져요. 근데 여기서 안 가지는데 이게 아까 오리콘을 보면은 세션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떴거든요. 세션이 뭐 이미 생성됐을 건데 근데 여기 이렇게 뜨는 건데 시간이 처음 하는 거
테스트가 세션을 이미 있었던 세션을 삭제를 해줘야 되는 원래는 세션을 우리가 로그인 한 세션 있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인코딩 돼서 잘 나오는데? 제 코드 문제 코드 문제인 것 같아요. 쿠키에 들어가 있나 한번 봐야지. 쿠키는 여러분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탭에 가면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똑바로 뜨진 않네. show URL decode 이렇게 하면 나오네. 이건 원래 안 뜨는 거고 얘는 뜨는 거. 왜 김조은이라고 해서 뜨네. 테스트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 한 번에. 날려. 그러니까 로그인 정보는 제일 JDBC랑 해가지고 나중에 얘가 이제 성공이나 실패를 1번하고 올라가. 근데 1은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가 문제가 없어. 돌아오셨나요? 되는 거야. 저 로카 티셔츠는 로카 티셔츠가 아니라 저지는 막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던데. 로카 티셔츠 입는 거. 운동할 거 하나. 코리아 아르미. 그러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패션 브랜드가 있나요? 그냥 잘 어울리면 되나요? 비싼 거 입고 싶어요? 왜요, 왜요? 네, 네. 그게 뭔데? 그런 건 이유가 있는 건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아, 그 유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물을 담을 순 있겠네. 뚜껑은 닫혀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보죠. 지금 뭐 질문하셔서 여기 갔다가 컴플리트에 와서 주문 완료 후에 세션을 삭제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걸 확인해 봐야겠네. 여기서 세션을 먼저 끊어도 되려나? 아니면 출력을 하고 끊을까? 바로 끊어버리죠, 뭐, 세션. invalidate. 그리고 쿠키는 어떻게 삭제했어요? 여러분? 그쵸, 덮어 씌웠죠? 그죠, 시간 0으로 해서 덮어 씌우는 걸 했었어요. 그걸 한번 잠깐 다시 보고 오도록 할게요. 쿠키를 할 때. 그리고 오레오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레오 그림을 그림 파운드를 그렸어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 떠? 코드 써놨던 게. 자, 쿠키 생성할 때는 이렇게 썼었죠. new 쿠키에서 리스폰스에 add 쿠키에서 쿠키 등록해주면 돼요. 그리고 정보를 확인할 때는 get cookies로 해서 쿠키를 가져와서 반복문으로 확인하면 되죠. 쿠키 이름을 내가 확인을 해서. 그리고 쿠키를 삭제할 때는 쿠키를 서버 측에서 생성해서 거기에 유효 시간 0으로 설정한 애를 등록을 시키면 되는 거죠. 똑같은 삭제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쿠키 이름으로 해서. 그렇죠? 이거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 아마 우피에서 해당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다시 해주면 새로 추가된 게 나올 거예요. 업데이트 된 게. 자, 쿠키 삭제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쿠키를 삭제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여기다 쿠키를 삭제. 그럼 이미 우리가 쿠키를 가져온 배열이 있죠. 쿠키스라고 하는 이 배열에 들어가서 배열을 반복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널인 거 체크를 해야 되나? 널인 걸 체크를 해서 반복을 다시 하면서 이 안에서 쭉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쿠키스의 인덱스 하나를 가져와서 아까 스위치문 있었죠? 스위치문을 썼던 거. 요거를 다 하나하나 또 지정을 해야 되니까 order.jsp에서 했던 스위치문 요거를 가져오세요. 요거. order.jsp에서 했었던 스위치문을 복사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지정한 다음에 쿠키 이름이 요 값이랑 같으면 우리는 해당 쿠키에 set max age 쿠키의 만료 시간을 0으로 만료시켜주고 브레이크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 만료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쿠키 말고 다른 쿠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배송지 정보가 아니라 뭐 아이디를 저장했었던 쿠키가 있을 수도 있고 걔네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 체킹을 해서 배송 정보랑 관련된 쿠키만 만료시키고 각각을 쿠키에 다시 응답에다가 등록을 시켜서
덮어 씌워져서 삭제가 되게끔 하면 되겠죠. 쿠키에서 set 밸류도 되나? set 밸류 값도 가능하면은 빈 값으로 바꾸면 좋겠죠. 근데 어차피 만료가 돼버리면서 동시에 쿠키가 유효하지 않게 되니까 의미가 없죠. set 밸류 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쿠키를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문 완료 페이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끝나겠죠. 그럼 사실 주문 완료 페이지는 새로 고침하면 똑같은 정보가 뜨진 않겠죠. 쿠키 삭제를 시키니까. 삭제시키는 후에는 못 가져오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 거기까지 주문 완료 처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 밑에다가 주문 완료 확인 음,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꾸미는 건 나중에 해보죠. 꾸미는 건 나중에 하고 어, 배송 정보 쓰는구나. 여기서 쓰네. 어쨌든 주문 번호 쉽 카트 아이디였죠. 주문 번호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배송지까지만 한번 찍어보죠. 아까 등록을 안 했었긴 했는데 걔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쉽 어드레스 네임 어드레스 네임 이건 위에 올라가서 자바 코드에다가 추가해 줄게요. 배송지까지만. 네. 자, 됐죠? 자, 올라간 다음에 아까 배송지만 쿠키에서 추가로 가져올게요.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어드레스 네임. 사실 아까 안 지웠어도 되긴 하는데 굳이 지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 두 개만 쓸 거니까.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네. 네. 테스트를 해볼까요? 서버를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index.jsp부터 다시 켜서 서버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전체 화면 해도 되죠? 자, 상품 목록에 가서 목록이 쭉 나왔어요. 자바 프로그래밍,
그래서 주문하기 눌러서 추가시키고, 가능하면 주문하기 딱 눌렀을 때 뭔가 헤더에서 그 장바구니 아이콘이, 쇼핑카트 아이콘? 이런 거 만들어주고, 여기다 뭔가 개수 막 이렇게 띄워줘도 좋겠죠. 그런 것도 나중에 해보고, 그리고 장바구니도 여기서 뭔가 장바구니 가기 여기다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몇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주문하기 하나 또 추가하고, 여러 개 해도 다 되나 해보죠. 4개 다 추가해 볼게요. 하나 똑같은 건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수량 같은 거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수량을 선택해서 주문하기 누르면 한 번에 3개 추가하고 한 번에 5개 추가하고, 장바구니에 담는 걸. 우선 수량을 컨트롤하는 게 없죠,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장바구니에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하기를 누르면 되죠. 주문하기를 누르면 배송 정보 입력으로 넘어와서, 자, 좀 올바르게 입력해보죠. 2023년 오늘 며칠인가요? 내 시작이 왜 안 뜨지? 9월 19일인가요? 9월 19일.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국가 이름 대한민국. 우편번호 부평은 몇이에요? 병동 우편번호. 여기 뜬던데 보통? 안 뜨나? 부평 1동. 우편번호 아세요? 여기가 같이 안 뜨나? 병동 우편번호. 알려주세요. 부산도 부평이 있네. 이제 알았네. 부평구 삼산동. 삼산동? 왜 부평동을 쳤는데 부평동은 안 나와. 1길? 제발 그냥 알려줘. 전라북도까지 왔네. 모르겠어. 뭐 주소 부평동 스테이션 타워 700, 우리 700 몇 호예요? 708호 등록 하면 여기 정보가 넘어왔나요? 쿠키에서 가져온 게 나왔고, 밑에 주문 내역이 쭉 나왔죠. 여기가 이제 주문 정보인 거야. 그 다음에 영수증이란 말이 좀 애매하지 않나? 여기서 영수증. 사실 얘를 영수증이라는 멘트는 완료 페이지에서 보는 게 맞겠죠. 그게 맞나? 처리를 아마 제가 봤을 땐 이 페이지가 주문 처리를 하고 나서 여기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보이니까 그건 일단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수증이 여기 어울리는 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교재에서는 영수증이라 나와 있더라고요. 영수증 결제까지 다 되고 나서 보는 거죠. 주문 완료를 이제 누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주문 완료 눌러볼게요.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 하나 테스트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요 정보는 이제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 정보? 얘는 쿠키에서 가져온 거고, 이 밑에 그 장바구니 목록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그쵸, 얘는 세션에서 가져온 거죠. 그럼 껐다 키면 얘는 사라지겠죠, 세션은? 쿠키는 살아있을 거고, 아직 쿠키를 삭제하지 않았으니까. 쿠키는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에 들어가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탭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탭에 들어와서 여기 쿠키스라고 있죠. 그럼 여기 해당하는 URL을 클릭해보면 여기 우리가 등록한 ship address name 쭉 있죠. 이 쿠키 이름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게 value예요. 뒤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창이 안 보이네. 그러면 여기 있네. 어드레스 네임에 부평동 스테이션 타워 708호. 밑에 URL 디코디드를 하면 보이죠.
거죠. 체크박스로 체크 show URL decoded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예요? 쿠키의 이름은 그냥 그 텍스트 자체로 인코딩, 디코딩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밸류 값 자체는 인코딩이 돼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디코딩을 해보면 이제 대한민국 제가 쓴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 김조은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세션 아이디였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주소도 이렇게 저장되어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쿠키에다 계속 저장해 놓고 나서 삭제를 안 하면 나중에 뭐 기본 주소지를 불러와서 쓸 때도 있겠고 회원가입 해버리면 내 기본 주소지 등록하기 이렇게 해놓으면 DB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회원가입이 됐을 때는. 근데 비회원이다 하면 또 쓰면 귀찮으니까 쿠키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쿠키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문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주문 완료. 그럼 주문 완료 페이지로 넘어왔죠. 주문 완료됐고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문 번호에 이제 세션 아이디가 나와 있어요. 사실 실제로는 서버 측에서 발행한 어떤 주문 번호, 일련 번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대체해서 일단 세션을 쓰고 있는 거고 배송지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왔을 때 다시 개발자 도구에 들어가서 쿠키에 보면 쿠키 다 없어졌죠. 쿠키가 삭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세션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장바구니를 가면 없어져 있는 거죠. 세션 인밸리데이트 되면서 세션이 날아가면서 카트 리스트가 없어진 거지.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하고 이것저것 확인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장바구니를 여기다 뭔가 가져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들어가서 장바구니를 또 들어가야 되니까 UI가 불편하죠? 장바구니 바로 갈 수 있어. 아이콘을 가져와서 적용해봅시다. 자, 일단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안 되시는 게 있나요? 네. 개별적으로 볼게요. 인코딩이 안 돼요? 깨져요?
여기 이거에 좀 그래도 다들 이제 서버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그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몰라 다시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안 해주고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돼 있는 게 일종의 예, 브라우저를 아예 아, 닫으세요. 혹시 저거 그거였어요? 엣지였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아까 좀 XML을 만들어 있었죠. 얘가 지금 데이터가 훨씬 남았어. 아까 여기서 어디에 왔어요? 우리가 이쪽으로. 리다이렉트 브라우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여기다가 좀 여기 중에서 그래서 하트 번호. 잠깐만요. 그렇지. 아까 깨진 거 어떻게 그래? 저 필터가 안 돼 있어. 필터가 적용 안 돼. XML에 XML이 인코딩 필터가? 그러면 그거 주문 확인 페이지로 가면 안 깨졌다. 안 깨져요. 필터 때문에. XML에 코드가 안 들어가 있어. 인코딩 필터가 있는데 잠깐만요. 나도 좀 지금. 맵이 인프 아, 안 그럴 돼. 수도 있어. 코드는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점에서 그러니까 필터가 실제로 정말 지금 10으로 넘어갔대. 코딩이 필요하네. 지금 아까 한번 보여주면 출발. 물 만들어서 여러분 다 잘 되시나요? 필터도 적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필터도 적용을 해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어요? 디코드를 했으니까 디코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디코드를 안 하면 디코드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설명드린 게 쿠키에 저장되는 그 값이 네. 쿠키 밸류가 둘 다 안 해보셨어요? 풀어보셨어요? 방금 시도해봤는데 그 그걸 확인해 드릴게요. 엔코딩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디코딩은 꼭 해야 되는 그런 느낌. 아, 그래요? 보죠. 아마 저장할 때 그 값이 뒤에 이걸 넘기면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나? 지난번에 우리가 쿠키에다가 어떤 값을 지정할 때 그때는 한글을 등록한 적이 없나? 예제에서는? 그냥 영어만 썼던 것 같은데. 그러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할 때는 뭐 한글을 써본 적이 없네. 영어인 경우나 숫자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쿠키의 밸류 자체는 그 공백이나 이런 어떤 특수 문자를 어 클라이언트 측에서 어떤 인식하기 위한 인코딩 타입이 다를 텐데 그게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똑같이 일치하느냐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인코딩, 디코딩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글이나 특수 문자나 공백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면 영문자나 숫자만 쓴다 그러면 인코딩, 디코딩이 사실 없어도 돼요. 그래도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특수 문자나 어떤 공백이나 이런 한글을 표현을 할 때에는 인코딩을 한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코딩을 해줘야 올바르게 저장할 수가 있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테스트 다 해보시고 조금 뭐 궁금한 것들 확인도 해보고 네,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지. 네. 프로덕트 JSP? 네. 70번째 점. 아, 마지막에 네. 요거. 네, 그게 왜 물음표를 안 썼냐? 네, 그렇게 아, 자,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물음표 왜 안 썼어요? 그렇죠? 그건데 한번 다시 보죠. HTTP도 제가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서 우피하고 학습 자료 좀 빨리 올려드릴게요. 좀 정리가 좀 덜 돼서 그렇긴 한데 HTTP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규칙,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요청을 할 때 그 규칙 중에 이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하냐를 요청 메소드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해줘요. 이걸 이제 영어로 메소드라고 하는데 방법. 그 방식에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었죠. 이 요청 메소드들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 메시지를 보낼 때는 첫 번째 줄에 내가 요청한 방식이 get 방식이냐, post 방식이냐 여기다 적어줘요. 그 다음에 어디다 요청하는지 URL을 적어줘. 뭐 예를 들면 add underbar pro.jsp 요청한다. 아니면 뭐 또 있겠죠? 또 뭐가 있었어요? 지금 한 게. cat 오더가 있었나? cat 오더 프로가 있었나? 카트 프로가 있었나? 카트 프로. .jsp 여기다 요청을 보내겠죠? 그렇죠? 그런 정보들이 첫 번째 줄에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헤더 정보가 다음 줄에 써져 있어요. 얘가 뭔가 어떤 그 객체 형태로 해서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예요. 첫 번째 줄에 이 텍스트가 써 있고 두 번째 줄에 텍스트가 헤더가 써 있고 쭉 써 있어요. 그리고 실제 컨텐츠하고 헤더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한 줄이 비어져 있어요. 빈 줄이 하나가 있고 컨텐츠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get 방식으로 요청할 때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어떤 요청 값들을 URL에 노출을 시켜서 쿼리 스트링으로 요청을 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get 방식으로 요청할 때에는 이 요청 변수, 요청 파라미터를 어디에다가 이 물음표 뒤에다가 하나씩 쓰고 뭐 하나를 더 쓴다 그러면 ampersand 해서 두 번째 뭐 name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청 보내는 게 무슨 방식? 그쵸, 요청 메소드 get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이 요청 메시지를 보낼 때 데이터가 어디에 담겨요? URL에 담기는 거죠. 얘는 URL에 담기는 거고 만약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한다 그러면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할 때는 여기 URL만 그냥 써요. 뒤에 물음표 안 붙이고 쿼리 스트링 안 쓰고 그러면 여기 요청하는 아이디랑 뭐 네임 이런 요청 변수들은 어디다가 쓴다? 여기다가 쓴다는 거예요. 바디에다가 포스트로 할 때는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아이디 뭐뭐뭐 아이디 뭐 p 100001 그다음에 네임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얘는 주소에 요청 변수가 노출이 안 되죠. 포스트는. 그래서 그 방식이 둘의 차이가 있는 거. 근데 지금 저 폼 태그에서 메소드 속성에 뭐라고 써 있어요? 포스트라고 되어 있죠. 포스트는 여기 바디에다가 담아서 보내는 거죠. 바디에다가 담아서 보낼 때에는 인풋에서 써도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뭐 그 인풋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포스트고 URL에다가 썼다고 해서 get인 건 아니에요. 그 메소드 속성을 get으로 바꾸면 인풋 태그 안에 적어 놓은 애들도 물음표로 붙어서 날아가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쨌든 포스트로 요청할 때에는 인풋 태그에다가 물음표에다가 안 달고 숨겨서 보내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코드로 직접 쓸 때에는 여기 뒤에 왜 물음표가 없냐 이거잖아요. 이건 get 방식을 요청할 때인 거고 이렇게 하는 건 get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이 물음표 안 쓰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할 때는 여기다가 안 쓰는 거죠. 안 쓰고 어디다가 인풋 태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 물음표를 쓰고 포스트로 보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스트가 온전한 포스트가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네임이랑 밸류 둘 다 가는 거 아니야? 네임이랑 밸류? 네임이랑 id라고 하는 요청 파라미터 명의 값이 프로덕트 id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떠요? 에러가 뜨진 않을 거. 이렇게 한다고 둘 다 해보지 않았나 우리? 이게 뭐지? 이거 어디로 가는 거요? 카트 등록하는 거죠? 이래도 에러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상세 화면, 상세 정보에 가서 주문하기 누른 거잖아요. 그래도 에러가 나진 않아요. 여기 요청한 거 물음표, 이거는 저기서 리다이렉트 해준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에러가 나진 않아요. 아닌가? 내가 렌더링이 지금 안 됐나? 다시 해서 새로 고침해서 요청해도 에러가 나진 않아요. 개수로 요청하든 포스트로 요청하든 애드 프로덕트인가? 아니지, 카트죠, 카트. 근데 나도 헷갈려. 여기서 우리가 주문하기 누르면 어디다가 보내는 거예요? 헷갈리네. 누가 받는 거예요? 쉽이 받는 거죠. 10%가 받는 건가? 10이 받는 거죠. 10이 받아요? 예? 아니. 프로덕트에서 주문하기를 누르면 애드 카트로 요청을 하는 거죠. 애드 카트. 그럼 애드 카트에 가서 받는 건 똑같죠. 애드 카트에서 request get parameter id 이거로 해서 요청 파라미터를 받는 건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해결되셨나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런 요청을 보내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등록을 할 때는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건 대부분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요.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겟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요. 자, 그게 이 HTTP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도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진짜 실질적인 기능은 다 하긴 했거든요. DB를 연결하거나 어떻게 하나 봐야겠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고 회원을 만드나요? 데이터베이스에 프로덕트는 만드는데 상품 관리 테이블 생성 및 상품 등록. 장 15장, 16장에 걸쳐서 하네. 자, 그런데 우리가 상품 등록이랑 목록이랑 조회는 하고 있는데 수정도 해봤나요? 수정도 안 해봤죠? 목록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 되겠고 관리자가 이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해봐야겠죠. 그거를 이제 16장에 DB 연동한 이후에 상품 편집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해봐야겠죠. 장바구니를 가면 이렇게 됐었는데 얘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얘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세션을 날려도 좋죠. 아니면 세션에서 그 카트 리스트
카트 리스트를 널로 덮으면 되죠. 카트 리스트 애트리뷰트를. 근데 이 개별 얘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11페이지에서 네. 주문 정보 입력하잖아요. 배송정보 폭력이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으로 갔을 때도 다시 주문하기를 눌렀을 때 그 쿠키 정보가 나오잖아요. 뜨게 해야 되잖아요. 아, 상품 목록에서 지금 왔다가 뭐가 있고, 그다음 주문하기 갔다가, 그 쿠키 저장이 되잖아요. 저 정보가. 그쵸? 그래야죠. 등록 눌렀다가, 여기서 다른 데로 다시 이탈해. 이탈했다가, 다시, 뭐야. 등록이 아니라, 장바구니에 가서 다시 주문하면, 얘를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지 않냐? 쿠키에 그 값이 있으면, 그것도 해볼 수 있죠. 자, 일단은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기능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장바구니 목록에서 개별 항목 삭제, 그 다음에 전체 삭제. 세션에서 컨트롤하면 되는 거죠, 얘네는. 그리고 또 질문해 주셨던 게 주문하기 여기 넘어가면 배송 정보. 배송 정보 입력하다가 말고 이탈 시 다시 돌아오면 배송 정보 다시 불러오기. 그럼 여기 쿠키에서 있던 거 다시 가져와서 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쿠키를 확인하지 않나? 쉽.JSP에서? 입력만 하나요? 입력만 하네. 그 10, 아, 그럼 위에서 쿠키 들고 온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되어 있는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있으면 불러와서 추가해줘도 되죠. 네, 그거는 사실 뭐 선택사항을 만들어도 돼요.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배송 정보 저장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놔도 되는 거죠. 네, 있으면 불러와도 되겠고. 자, 그리고 상품 수정 삭제. 이것까지 해보면 다 되나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주문 처리가 실제로 되고 있지는 않죠. 근데 모르겠네. 교재에서는 주문에 대한 테이블을 안 만들지 않아요? 교재 여러분들 16장까지가 16장에서 DB 연동을 하는 작업인데 17장에서 회원가입을 시키는구나. 일단 16장까지는 상품 수정 삭제까지 적용을 하는 것 같고 551페이지를 보시면 그 구조도가 나와요. 551페이지. 마지막 장 17장에서 아마 회원을 등록시키면서 회원 등록과 동시에 주문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도 들어갈 것 같은데 자, 하나하나 적용해보죠. 회원가입 시키고 로그인 시키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쇼핑몰이 아니죠. 요거 이제 다른 걸 게시판을 만들고 있는데 게시판 만드는 게 쇼핑몰이랑 연계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연계를 시키나? 게시판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완성 사진을 보여주면 좋은데 게시판은 별도로 해서 막 갤러리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을 일단 떼어놓고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하자 그러면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는데 회원가입 로그인이랑 주문이랑 연계를 시키고 있는지 그게 고민이네. 그걸 좀 확인하고 요 순서대로 한번 적용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장바구니 목록에서 삭제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바구니 가서 이것도 해보죠. 이거 하는 김에 장바구니 아이콘 헤더에 추가 이것도 해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별 항목 삭제 전체 삭제 하려면 그를 추가를 하나 보네. 자, 우리가 다음 챕터가 뭔가요? 지금 여기까지 적용한 게 14장까지 쿠키가 적용된 거죠. 17장에서 우리가 한 거는 JSTL이죠. 맞나요? 17장에서 JSTL을 했었잖아요. 네, 17장에서 JSTL이랑 이걸 다 적용시키고 DL까지 하면 코드 수정할 게 워낙 많아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지금 17장에서 회원가입 수정 탈퇴 이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회원가입 로그인에 대한 부분은 17장에 가서 하면 되겠고 그 이전까지의 내용은 여기다가 추가할게요. 14장에서 요거 10분 쉬었다가 하나씩 해볼게요. 장바구니 목록부터.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주문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게 문제인데. 아, 지금 주문이 그냥 껍데기로 되고 있는 거죠? DB에다가 주문 내역을 저장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재에서 주문 테이블을 만들고 있나 안 만들고 있나를 모르겠어요. 안 만든 것 같거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네. 주문은 그냥 됐다고 치고 가는 것 같은데 회원가입을 해도 그러나? 회원가입을 해도 오늘 저녁에 일단 자세하게 읽었어요? 자세하게 읽었어요? 우리 여기 골프 잡아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씩 갖고 회원가입. 이거를 JSTL로 하나? 프로세스 애드 멤버. 회원가입은 또 JSTL로 하고 있네. 교재가 그냥 좀 껍데기로 던져놓은 게 몇 개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해해 보려고 하는 개념이랑 맞물려 돌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회원가입은 또 JSTL만 했는데. 이럴 때 있어. 그냥 세워 보세요. 아까 그거 AI 붙이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반영이 안 됐어요. 하면 뭐도 되죠? 이거 수출한 거 같죠? 이거 그러면은 이게 안 나온 거 같아. 지금 샌들 AI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안 되고 있어. 아우. 뭐요? 만약에 이게 됐으면 아까 이게 나와 있어야 돼. 주문하기 눌러서 어쩌다 근데 여기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천이 맞지? 애들 갔어. 애들 갔어. 맞아. 아니 이거 지금 그러면 이거 그럼 그냥
처음에 지난 수업가 여기 있어. 이상했지 않아? 그럼 이상한 거 모르겠어. 이제 이것도 있어. 이 좋은 거 보내주나요? 저는 그랬어. 수능 치 다음에 10부터 14 맞죠? 저는 다음 타임 왔어. 1보다 4표 아, 장바구니 잘 그래서 장바구니가 우리 집 중요하냐? 근데 이거 이름이 저 이렇게 지정이 됐어. 오늘 민호스 개념 안에 내용. 그래서 그냥 그래서 조카분은 진짜 난 애기 오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지금 이거 이거 얼마나 일다가 제일 치는 거. 그냥 근데 전체 나눠 했는데 230. 어떻게 이게 여기 아 그런 거 쓰이고 아니면 기사를 써왔어. 아 그럼 여기 삼성 여기가 있어. 보너스랑 뭐 이게 내 미안한 당신 아이 수업을 항상 잘 잡고 왔지. 이게 안 지켜. 그럼 이게 안 가졌어. 이게 뭐예요? 딜링, 혼밥. 여기 계속 오류가 아닌 거. 모르나요? 편집이 매우 힘든 것 같아요. 팬들이 다이렉트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샌드 리다이렉트? 네.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냥 예외 페이지가 떠요. 예외 에러 페이지? 그러면 에러가 났다는 얘기죠. 그 에러 메시지가 뭔지를 확인해야지.
네? JS랑 로저 JS에서 세션 배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근데 여기서 안 쓰고 있는 건데 카타이지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 컴플리트에서요? 컴플리트에서는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 뭐였지? 주문 번호에다가 찍고 있죠. 거기서 빅페이지가 그러니까 그쵸. 세션 그거를 쿠키에다 세션에서 세션 아이디를 카트 아이디란 이름을 써놓다가 쿠키에 등록을 시키고 쿠키에 등록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출력을 시키는 거죠. 그거나 결국은 세션에서 만들어진 거를 쿠키에서 저장해놓고 쿠키에서 가져온 거죠. 있는데 굳이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어느 줄이 궁금해요? 이거? 아, 근데 쿠키에서 꺼내도 되죠, 사실은. 잠깐만, 얘를 변수로 직접 접근하는 게 없다? 아, 그쵸. 근데 왜 교재에선 써놨지? 잠깐만. 이걸로 확인하나? 잠깐만요. 얘를 꺼내올 때 뭔가 얘를 쓸 수 있는 것도 없긴 할 텐데. 잠깐만요. 컴플리트. complete.jsp죠? 쿠키에서 가져오면 돼요. 제가 그냥 괜히 써놓은 것 같아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지워도 돼요. 오더. 이게 앞에 있는 코드를 뭔가 복사해서 써서 그런지 얘도 안 쓰고 있겠죠. 얘도 그냥 쓴 것 같아요. 세션은 필요 없지. 여러분 가용 메모리가 얼마나 남으시나요? 오늘의 가용 메모리 15%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쓰기도 하고 전원 껐다 켜야 되죠. 껐다 켜야 이제 램이 다시 초기화 돼서 다시 할 수 있겠죠? 차근차근 해봅시다. 얘를 개별 항목을 삭제해보고 전체 삭제를 해보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버튼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벤트를 연결해줘야겠죠, 먼저.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중과분기에서 그 추가하잖아요. 아까 전에 빅페이지 있었잖아요. 보세요. 한번 해보고 계세요? 1번? 근데 중과분기 이게 싶어서 네, 이렇게 아까는 뭐 예외라고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죠? 민준님 보시죠. 근데 그걸 왜 해결 못해?
여기서 이걸 하고 나면 이 페이지로 갔다가 지금 어디 있어? 14점 이거죠. 리스폰스 프로덕트 제기에서 여기로 가야지. 오빠 그거 주죠. 에드카츠로 가짜가 돌아와야 되는 거야. 돌아오질 않으니까 괜찮아.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하다가 에러가 없겠지. 포인트의 위치한 유니코드가 처음으로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면 프로덕트 아이디를 넘겼는데 프로덕트 아이디가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걸 생각 그래도 올바른 이건데요. 1, 2, 3, 1, 2, 3. 얘는 안 넘어가는데 얘는 엘카트에 갔다가 얘는 엘카트로 아예 모르게
개별 항목을 삭제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이 어디예요? 장바구니 카트 JSP죠. 카트 JSP에 가서 누구를 클릭하면 삭제. 각각의 비고 요 밑에 나오는 게 삭제인데 삭제가 요거네요. 얘를 클릭했을 때 해당 프로덕트 아이디가 키가 돼야 되는 거죠.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진 애를 삭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얘를 클릭했을 때 뭔가 삭제를 하는 장바구니를 삭제하는 어떤 처리 JSP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름 뭐라고 할까? 너무 많아지는데? 카트부터 해서 하나씩 너무 많아지는데? 이따가 씁시다. remove cart.jsp 하고 프로덕트 아이디를 넘겨주는 거. 그리고 여기로 다시 리다이렉트 해서 오면 되겠죠. 리무브 카트에 가서 세션에서 지우고 다시 카트.jsp로 리다이렉트를 하면 될 건데, 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삭제를 눌렀어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remove cart.jsp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는 이 전달받은 프로덕트 아이디를 세션에서 삭제하는 로직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카트로 올 거예요. 현재 페이지. 이렇게 적용하면 동기식이에요. 동기식. 가서 처리하고 다시 이 화면 넘어왔죠. 하나 처리가 되고 응답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요청하고 다시 응답 받고. 근데 만약에 얘를 삭제를 눌렀어. 그럼 자바스크립트 뭐로? AJAX로 데이터베이스에 혹은 그 서버 측에 요청을 바로 날려. 그러면 얘가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응답을 전달해줘요. 뭐 석세스라고 응답해줬어. 205K가 딱 떴어. 그러면 이 목록 있죠. 세션 목록만 다시 갱신을 해요. 이 부분만 페이지를 다시 로딩을 하면 세션에서 사라진 거 버리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동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둘 다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겠죠? 일단 동기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비동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세요. 자, 그럼 remove cart.jsp를 복사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JSP remove cart.jsp. 자, 이제 할 일이 파일들이 많아지니까 뭐가 뭐 하는 파일인지 좀 헷갈려지죠. 그래서 약간 여기다가 뭔가 세션에서 이렇게 한번 주석도 써놓고 해주세요. 뭐 받아와야 돼? 아이디 받아와야 되죠. 이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외워서 쓸 수 있죠. 딱 가져와서 쓰고 세션을 가져와. 세션에서 뭐가 필요해요? 카트 리스트 가져오면 되죠. 카트 리스트 가져오세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널인지 체크해주고. 혹시라도 널이면 그냥 카트 JSP로 돌아가. 카트 JSP ID 프로덕트. 그렇지 않으면 반복해보면 되는 거지. 아니지, 잠깐만.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로 돌리고 있죠? 이거 필요가 없지? 카트 JSP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상세 화면일 때 필요한 거고, 프로덕트 아이디도 필요 없죠? 세션에서 다 가져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션을 반복해서 프로덕트를 꺼내. 그, 어, 아이디를 가져와서 얘가 지금 가져온 프로덕트 아이디랑 같으면 다 삭제해보세요. 장바구니. 이렇게 삭제 누르면 화면이 깜빡거리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동기식인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고 부분만 페이지 일부분만 갱신하면 비동기인 거죠.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여러 가지 뭐 그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는 거지. 이 페이지가 별게 없어. 그냥 동기식으로 해도 큰 의미가 없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네, 현재 페이지를 다시 새로 갱신하면 헤더도 가져오고 밑에 뭐 광고 배너도 있고 뭐 게시글 목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그럼 자원을 가져오는데 또 많은 소모가 들죠. 그러면 비동기가 유리한 거죠. 얘만 갱신하면 되니까 장바구니 목록만. 삭제가 되나요, 여러분? 삭제. 날리기 전에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면 좋겠죠. 컨펌으로 해서. 자, 그건 나중에 해보고 전체 삭제도 한번 해보세요. 전체 삭제.
전체 삭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카트 리스트를 그냥 널로 만들면 되죠. 음. 근데 remove 카트 JSP를 또 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아이디를 정해진 값을 하나 받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정해진 값을 어, 아까 전에 음, remove 카트 여기서 봅시다. 세션 아이디를 넘겨버리죠. 세션 아이디를 넘겨서 현재 세션이랑 일치하면 삭제하는 식으로 세션 아이디를 전달받아 오면 그 세션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세션을 만료시킬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사실 카트 리스트를 지워도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션을 만료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카트 리스트만 비우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세션을 만료를 시켰어. 근데 혹시라도 지금은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장바구니를 비웠는데 세션이 만료가 됐어? 그럼 로그아웃도 같이 되는 거죠. 세션을 만료시키면. 그러면 그것보다는 그냥 카트 리스트를 덮는 게 낫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카트를 교재에서는 뭐 딜리트 카트라고 해서 또 만들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밑에 내려와서 요 삭제하기 있죠. 여기서 역시 리무브 카트 해놓고 카트 아이디를 넘기는 카트 아이디를 넘길 필요가 있나? 고민이 있네. 일단 한번 넘겨보죠. 얘를 값으로 위에서 카트 아이디 변수 선호해 놓은 게 있나요? 있네. 그럼 카트 아이디가 고민이네. 세션은 항상 있을 거니까. 아, 고민이네. 상관없죠. 이따 가져와서 세션이 없을 때는 항상 없지 않을 거.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넘어가요? 프로덕트 아이디는 안 넘기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리모브 카트에 가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져와 봤는데 얘가 없을 때에는 비어 있을 때에는 전체 삭제를 그냥 해주는 식으로 여기는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는 경우는 아까 뭐예요? 개별 항목 삭제하는 거고 만약에 널인 경우에는 얘 가져오면 널로 뜨나? 테스트 해봅시다. 프로덕트 아이디가 뭐 널이고 카트 아이디가 있으면 카트 아이디는 카트 아이디가 있어야지. 잠깐만. 잠깐만. 카트 아이디로 썼네요. 요청 파라미터를. 카트 아이디가 널이 아니면 그럼 이때는 장바구니 전체 삭제. 장바구니 전체 삭제, 개별 항목 삭제.
카트 아이디가 널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나? 자, 어쨌든 이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때 세션에 셋 애트리뷰트 카트 리스트를 비우면 되겠죠. 아니면 뭐 널로 하거나. 얘가 널을 받을 수가 없나? 널. 이게 됐다라는 건 굳이 뒤에 더 진행해 볼 필요 없고 전체 삭제했으니까 돌아가도 되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사실 이게 있으면 밑에는 어차피 안 걸리겠죠? 안 걸리고 내려가긴 할 텐데 여기서 끊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전체 삭제도 해볼게요. 상품 목록에 가. 주문하고 또 다른 것도 주문하고 장바구니 갔어. 그러면 네 가지가 들어있네요. 네 개 항목이 들어있는데 삭제를 누르면 에러가 떠버리네. 404가 나오나요? 리무브 카트에 카트 아이디 여기를 못 가고 있네. 404 에러가 나와요? 아, JSP를 안 썼군요. 아, 카트.jsp에서 이거 빠졌죠? JSP. 자, 오타입니다. 빠졌죠? 다시 돌아와도 세션 아직 살아있고 다시 삭제하기 날리면 예외가 뜨네. 여기로 리무브 카트로 가면서 예외가 발생하다만 에러 메시지를 볼게요. 응답이 이미 커밋된 이후에는 샌드 리다이렉트로 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에러가 나오는데 한번 메시지를 봅시다. 장바구니 개별 항목 삭제. 여기를 진행을 한다고? 여기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야 되죠. 그쵸? 한번 볼게요. 여기를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지금. 그쵸? 그걸 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 여기가 걸렸으면 사실 어... 고민이네. 얘가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 리턴이 여기서 적용이 될까요? 그것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근데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 하면 그 상황에서 넘어가긴 할 텐데 여기도 일단 적용해 줍시다. 리턴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긴 할 텐데 리턴을 해줄게요. 밑에가 이어지면 안 되겠죠? 자, 삭제가 되긴 했었네.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가 밑에까지 또 내려갔다는 거네. 그러면 끊어줘야겠죠? 이 상황에서는 상품을 다시 한번 등록을 해보고 장바구니 가면 3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삭제하기 누르고 돌아오면 삭제가 됐네요.
그쵸? 그 밑에가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리턴을 해서 그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종료가 돼야 되는 거죠. 메소드 종료시키는 거랑 동일하게. 네. 다음 전체가 세션에서 셋업 시부터 안 하고 파츠 리스트를 리무브 얼 할수 있나요? 세션을 얘를 가져와서 그래도 그거나 사실 똑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카트 JSP에서 장바구니를 뿌릴 때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근데 얘가 널은 아니라 사라는 널이어도 어차피 만드는구나. 그래도 똑같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하고 버퍼 씌우질 않고 얘를 비우자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 얘는 무조건 들고 와야 되죠. 카트 리스트는.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얘를 가져와 봤는데 혹여나라도 얘가 혹여나가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도 삭제 버튼을 누를 때도 있겠죠. 그러면 카트 리스트가 널인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럼 여기다가 로직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장바구니 전체 삭제를.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는 선택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get attribute로 카트 리스트를 가져와서 걔를 비우든 아니면 set attribute로 똑같은 카트 리스트를 덮어버리든 그건 선택일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걸 마지막 사는 꼭 해줘야 돼. 지금 보면 리턴이 안 되면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set attribute에서 카트 리스트 이렇게 해서 널 해버리면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오면 무조건 널이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카트.jsp로 페이지가 이동이 되잖아요. 근데 페이지가 이동이 되고 난 후에는 그 뒤에 있는 어떤 로직들이 진행이 되면 안 되는데 코드의 흐름상으로는 그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뒤에 흐름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을 딱 해버리고 나면 뒤에 작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샌드 리다이렉트 코드를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냐고요? 네. 하면은 원래 멈춰야 되는 게 SP가 아니면 여기서 뒤에 흐름이 네. 어... 그러니까 원래 이 메소드로 호출을 해도 뒤에 코드가 남아있으면 진행은 하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작성한 파일은 무슨 파일이에요? JSP잖아요. JSP는 JSP 자체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다시 서블릿으로 변환이 돼서 컴파일이 돼서 실행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JSP 안에 뭔가 JSP에서 서블릿으로 변환이 돼서 특정 어떤 메소드 안에서 그 변환된 코드가 컴파일돼서 실행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행하고 있는 메소드를 이 진행 과정에서 코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끊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동시에 맨 마지막에서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 그러면 뒤에 로직들은 실행이 안 되게끔 뭔가 다른 조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끊는 게 낫겠죠? 진행이 되는 게 맞아요. 얘를 호출해도 코드가 남아있으면 다 실행은 하겠죠. 밑에 코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도 여태까지 메소드를 호출했다고 해서 그 밑에 남아있는 코드가 안 실행되지는 않았었잖아. 자바에서. 메소드 얘를 호출하고 얘가 뭔가 자동으로 리턴을 해줬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둘 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러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전체 삭제까지 됐죠? 그러면 장바구니 아이콘을 헤더에 한번 추가해 봅시다. 아이고 내리면 안 되고. 응답이 적용됐단 말이에요. 샌드 리다이렉트를 했는데 그 뒤에 다른 로직들이 진행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에러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리턴을 안 해서 그 밑에 나머지 로직들을 실행되지 못하도록 끊어줘야 되는데 이미 응답을 해버렸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해버렸어.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의 흐름은. 근데 나머지 흐름을 뭔가 더 진행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겠고, 아이콘을 추가하든 버튼을 추가하든 해보면 되겠어요. 헤더에다가 장바구니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장바구니는 프로덕트 JSP에서 맨 밑에 장바구니가 있죠. 프로덕트 JSP에 카트 JSP로 가면 되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바구니. 얘를 일단 헤더로 한번 옮겨보죠. 복사해서 header.jsp 레이아웃에 header.jsp 가면 어디가 적절한가요? 서치 버튼 장바구니 얘가 서치 있는 부분이고 여기다가 메뉴를 두면 또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같이 열리는구나. 일단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폼 안에다가 얘는 왜 이렇게 깨지는 거야 갑자기? 어? 아까 뭔가 UTF-8 어쩌고 하더니 깨졌는데? 여기다 넣어볼게요 일단 버튼으로. 근데 한글이 깨져서 나오네. 이럴 때는 요거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UTF-8 잘 되어 있는데? 이 깨진 이유가 뭘까? 테스트. 여기서 한글을 하나도 안 썼죠 헤더에서는. 근데 보면 여기에 그게 없죠. 페이지 인코딩이. 그러네. 그거를 어디서 추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푸터도 다 안 되어 있네. 메인에 가서 요거 복사해 보세요. 요거 있어야겠죠? 여기에 컨텐트 타입, 페이지 인코딩, UTF-8 되어 있어야 인코딩을 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헤더 메뉴에 얘도 추가해주고 링크에는 해놨네. 스크립트도 해놨고 푸터도 해주세요. 레이아웃에 있는 파일 맨 위에다가 다 요거 인코딩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장바구니가 뜨나요? 근데 왜 이렇게 뜨지? 뭔가 자기 크기를 잃고 있죠. 왜 그럴까? 얘가 플렉스로 적용돼서 그런가 보네요. 이 밖에다가 놓으면 여기에 나오겠네. 일단 여기다가 한번 놔볼게요. div
클래스 util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주석해놨던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나오는 어떤 메뉴들이었어요. 여기다 장바구니를 넣어보죠. 나중에 열었을 때 여기 장바구니 나오는데 또 이상하네. 디자인 나중에 또 적용해 보도록 하고, 이제 다른 목록이나 이런 데 갔다가도 장바구니 누르면 장바구니를 바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정보는 헤더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되겠고, 뭐 로그인 버튼 같은 경우도 헤더에다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보고, 장바구니 이 목록이 몇 개 있는지를 옆에다가 괄호치고 띄워주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등록한 상품이 몇 개인지. 근데 우리가 실제에서는 약간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 온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5개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띄우죠. 뭐 그런 것도 디자인해서 이제 넣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괄호 안에다가 넣어보죠. 장바구니 여기 데이터에다가 괄호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될 텐데, 장바구니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0이 뜨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띄워줘야 될 데이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세션 리스트에, 카트 리스트에 사이즈를 가져오면 되죠. 요소의 개수. 여기다가 장바구니, 뭐 카트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로 등록을 한번 해보죠. 위에서 가서. 자, 되셨나요? 위에 올라가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세션에서 카트 리스트를 가져오세요. 근데 그 코드를 너무 많이 작성했죠. 리스트에 카트 리스트 검색해보면 가져온 코드가 있죠. get 애트리뷰트로 복사해서 가져와주고 퀵서치 이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인트로 해도 되려나? 인트 카트 리스트 카트 카운트 사이즈 안되나? 안되나 보네요. 사이즈가 반환하는 타입이 뭔가요? 인트를 반환하나? 근데 얘가 인트여도 값좀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카트 리스트가 널일 수도 있으니까 널이면 카트 카운트는 0이 되면 되죠. 위에다 선언합시다. 카트 카운트를 0으로 해놓고 기본값을 널이 아닌 경우에만 가져오면 되죠. 장바구니 없었네. 메인으로 가서 상품을 하나 등록을 하면 장바구니 하나씩 추가가 되죠.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면 주문하면 장바구니 2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장바구니에 2개가 담겨져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좀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꾸미면 되겠죠. 하나 더 추가해. 3개 이렇게 뜨죠. 들어가면 주르륵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트 카운트
얘는 뭐 조건 연산자를 써도 되죠. 물음표를 써도 되죠. 왜 비워지지? 널이면 0이죠. 널이면 0, 아니면 사이즈. 되겠습니다. 뭐 if문이든 뭐든 되겠죠? 자, 10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 해보기로 했어? 다시 돌아오면 배송 정보 가져오기? 쿠키를 가져오면 되죠.
말이 뭐가요? 시키는데 아, 고양이 백과가지가 고양이 가능한데 좀 아, 실리콘으로 되는 게 있죠. 얘가 여기 가면 얘도 뭔가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얘는 어떻게 확대가 되는 거지? 상품 목록? 저는 차라리 이걸 그 장바구니 있잖아요. 네, 장바구니를 리스트 숙성에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올려니까 좀 매력. 여기에 그래도 되죠. 근데 저기는 주로 메뉴를 보여주는 데니까 여기에 넣는다는 거죠? 얘가 떠버리네 살짝. 아 주문 뜻이에요? 주문 얘도 여기 뜨긴 뜨죠. 여기 안 넣어도. 아 여기 뭐야? 버튼 안 주고? 그러면 메일 당시에 기능은 하는 이렇게? 메일이 그래도 되죠? 편한 대로 해보세요. 네, 이거 여기다가 리스트를 나타내도 되겠죠? URL 태그 있고 나머지는 뒤로 미뤄지는 걸 보니 얘를 아이템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 진짜 내가 냈을 때 아니야 이거 하고 나서 메일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내가 이미지 보내가지고 안 그래도 티켓 찾았는데 데이터베이스 딱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들어가고 아 이게 포토 7만 가격인데 여기서 영롱하고 자 여러분 돌아오세요. 그래서 일단은 세션을
어, 배송 정보 입력하는 데에서 쿠키를 불러와서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이 페이지는 어딘가요? 이 페이지는 배송 정보는 ship.jsp죠. 그렇죠? ship.jsp로 가보죠. 여기서는 쿠키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죠. 그럼 쿠키를 가져와서 어디다가 넣으면 돼요? 이 input 태그에 밸류 속성 해서 추가해 주면 되겠죠. 위에다가 쿠키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네, 쿠키를 가져온 코드 여기저기 많이 작성해 놨죠. 그러면 퀵 서치로 해서 쿠키 가져올 때 get cookie get cookies 메소드 호출한 게 있겠죠? order.jsp에서 했었네. 그럼 쿠키에 저장된 주문 정보 불러오기. 얘를 쭉 가져와서 여기까지 복사. 여기다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뭔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다 보면 이게 뭔가 함수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일단 그냥 써봅시다. 그러면 ship cart id 이 변수 만들어 놓은 거 쿠키에서 쭉 가져와서 등록하겠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표현문으로 input 태그 value에다가 쭉 찍어주면 되죠. 그쵸?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카트 아이디는 찍진 않을 거고 ship name부터 찍으면 되겠죠. 내려와서 input value에 ship name 너무 길어지니까 밑에다가 쓸게요. 그리고 밑에도 배송일 ship date였나요? ship date 국가명 ship country 집 코드 주소 어드레스 네임 보통 어드레스라고 쓰는데 그러면 주문하기 눌렀다가 뜨네. 오케이 남아있어서 바로 뜨죠. 그럼 딴 데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장바구니에 가서 주문하기 누르면 그대로 입력되어 있죠. 되시나요? 해보세요. 배송일 김조은 배송일 2024년 9월 19일 대한민국 222 그 다음에 주소 나오겠죠. 이 밸류를 다 추가했습니다. 그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추가했고 상품 수정 삭제하면 되겠죠. 상품 수정 삭제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상품 수정을 하기 위한 화면이 일단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상품 삭제를 하기 위한 처리만 해주면 되죠. 교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상품 편집 페이지를 만드네. 551페이지에 보시면 상세 정보를 보는 화면이랑 편집 페이지를 만드는데 편집 페이지를 가기 위한 버튼이 있어야 될 텐데
상품 편집 페이지. 수정. 상품 편집. 한번 볼게요. 상품 메뉴 페이지에서 편집을 추가하나 본데. 메뉴 페이지 메뉴.js에서 상품 목록을 하고 상품 목록 페이지 수정하기. 상세 정보. 상품 등록. UI를 그 상품 수정 버튼을 어디다 추가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메뉴 페이지에다가 추가하고 있네요. 메뉴에 상품 등록, 상품 수정 이거를 추가하고 있죠? 교재에서는 보니까. 자, 네. 이거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썼어. 그럼 등록하면 그대로 쿠키가 또 등록되겠죠. 근데 주문 완료했어. 그럼 삭제되겠죠. 왔어. 다시 장바구니에 가면 주문을 이제 못하겠죠. 없겠지. 쿠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음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 기존에 있던 게 있다가 등록을 하면 쿠키에 등록되겠죠? 딴 데 갔다가 또 장바구니에 가서 주문을 해. 그럼 남아 있겠죠? 그러면 바꿔요. 바꾸면 재등록이 되겠죠? 갔다가 장바구니 가서 가면 새로운 쿠키가 있겠죠? 이걸 물어보신 거죠? 네, 덮어 씌워지겠죠? 자, 그리고 뭘 하려고 했지?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메뉴에서 프로덕트라고 해서 상품 목록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그냥 등록 옆에다가 수정을 추가해주죠? 수정 해보면 되겠습니다. 상품 편집 버튼을 넣어줄게요. 그냥 상품 편집. 교재에서 하는 방향이랑 좀 그래도 비슷하게 갈게요. products.jsp 상품 목록으로 가서 여기서 상품 목록 요 버튼 밑에다가 옆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상품 편집을 가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상품 목록이랑 똑같이 뜨는데 상세 정보 버튼 대신에 편집 버튼으로 해서 바꿔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교재에서는. 그러면 상품 편집은 JSP를 어떻게 만들고 있나 보시죠. 상품 편집을 확인하기 위한 목록을 가진 JSP를 또 만들죠.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duct.jsp 말고 edit product.jsp 이거는 기존의 상품 페이지 편집 페이지인 것 같고 하고 목록을 edit products라고 해놨네요. 비슷하게 가죠. add.jsp는 등록 페이지로 가는 거고 edit products.jsp 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목록이 뜨는데 여기서는 대신에
상세 정보 버튼이 아니라 편집 버튼이 나올 수 있게끔, 수정 버튼이 나올 수 있게끔 해줄게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버튼은 이제 관리자만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버튼을 숨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품 편집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edit.jsp를 만드는데 얘는 product.jsp를 복제해서 만들면 되겠죠. 밑에 버튼 지워버리고, 자, product.jsp를 클릭하고 Ctrl C, Ctrl V. 그러면 얘 이름을 edit product.jsp. 그럼 edit product.jsp에 가면 이제 뭐만 바꿀 거냐면 각각의 그 카드 정보 있죠? 요 상세 정보 요거 대신에 편집으로 갈 수 있게 수정 버튼으로 변경. 그럼 이거 대신에 그냥 수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름을 수정 쉽게 하죠. 밑에 놓읍시다. product.jsp로 가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프로덕트 product.jsp로. 그럼 여기로 갈 때 역시 아이디 넘겨주면서 새 화면 열리면 되죠. 수정을 하려면 기존에 조회했었던 정보가 있어야겠죠. 등록했었던 정보. 거기서 상품명을 기존 상품명에서 다른 상품명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업데이트 product.jsp라고 하는 이 화면은 기존의 product.jsp랑 똑같이 만드는데 이제 조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지. 그 add 화면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등록 화면이랑.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등록하는 화면이 add.jsp로 만들었나요? 맞죠? add.jsp를 복제를 해서 이름을 업데이트, 그냥 업데이트라고 할까? 업데이트라고 할까 그냥? 업데이트. 얘도 업데이트로 바꿉시다. 쉽게. 이제 뭐가 생기려나? 폴더가 많이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update.jsp. edit products는 네. 네. 지금 아까 이전에 복제한 건 얘고 지금 복제한 거는 add를 복제해서 업데이트를 만든 거죠. 되셨나요? 응? 화면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 새로 고침하면 상품 편집 생겼죠? 상품 편집 좀 다른 버튼 색깔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편집을 누르면 똑같이 목록이 뜨는 게 맞아요. 대신에 수정이 떠야 되겠지. 그리고 제목을 상품 편집으로 바꿔줍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edit product.jsp 여기서 상품 등록 목록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 편집으로 구분시켜주세요. 이거예요. 그냥 상품 편집을 누르면 똑같이 목록은 떠. 네, 수정 버튼을 누르고 수정 페이지로 갈 거라는 거. 되셨나요? UI는 뭐 어떻게 하기에 따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버튼도 상품 편집은 가능하면 석세스
CCESS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봅시다. 구분을 시켜줄게요. 프로덕츠에서도 똑같이 석세스. 그러면 목록을 가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편집 누르면 얘네들이 수정으로 다 바뀌죠. 수정 눌러서 상품 등록 대신에 상품 수정으로 제목 바꾸고 수정하고 이제 등록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날리면 돼요. 그래서 update.jsp로 가서 상품 등록이 아니라 상품 수정. 그리고 add 프로로 요청했잖아요. add 프로가 아니라 update 프로. 사실 파일은 지금 여기서 덮었을 수는 있구나. 근데 기존의 파일이 넘어오면 넘어온 거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건 지워버리고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뭐 그건 일단 좀 생략을 하고 수정할 때는 어떤 상품을 수정하는지 그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폼 태그에 어, 파일, 프로덕트 아이디 이렇게 있네요. 상품 코드 같이 넘어가니까 추가할 필요는 없네. 업데이트 프로로만 바꿔주고 업데이트 프로에 가서 등록 요청이 아니라 수정 요청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add pro.jsp를 복제해서 update pro.jsp. 그럼 인서트 하는 거를 업데이트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가서는. update pro.jsp에 가서 어, 파일은 파일이 지금 애매한데. 사실 파일이 넘어오면 기존 거를 파일 시스템에서 지우고 새로운 걸 업로드 시키고 그리고 파일 경로는 그 컬럼에다가 덮어 수정이 되는 거죠. 덮어 씌워지는 거죠. 네, 파일 시스템에 대해 있는 파일 처리는 조금 잠깐 보류를 해두고 데이터 쭉 넘어오면 뭐 일반 데이터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여기서 인서트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인서트가 아니라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업데이트를 짠 적이 있나요? 짠 적이 없네. 그리고 send redirect product가 아니라 edit product를 가면 되겠죠. 상품 편집으로 이동. 업데이트 여러분 짤 수 있죠? 업데이트 짜보세요. 어디로 가면 돼요? 프로덕트 레퍼지토리로 가면 되죠. 샵에 DAO의 프로덕트 레퍼지토리에 가서 상품 등록 이렇게 만든 것처럼 짜면 되는 거죠. 상품 등록을 그대로 복사. 인서트 메소드 있죠? 복사. 밑에다가 쓰고 상품 수정. 업데이트. 그대로 넘겨받고 쿼리 짜주면 되죠. 너무 많아. 괜히 지웠다 아까 그거. 컬러명 가져와주고
밸류스는 필요 없죠. 여기선 밸류스로 쓰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콤마하고 한 칸 띄어쓰기 한 걸 이퀄 띄고 물음표로 바꾸면 되겠죠. 컨트롤 F. 여기다가 이퀄 띄우고 물음표 하고 콤마. 그러면 replace는 Alt R, find는 Alt N, Alt R, N R N R N R N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리면 되겠습니다.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고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안 돼 있네? 여기도 물음표. 보기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쓰기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마지막에 where이 있어야겠죠. 프로덕트 아이디 물음표. 아,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프로덕트 아이디가 바뀌면 프로덕트 아이디는 바꿀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지. 바꿀 수는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넘어올 때 값을 기존 프로덕트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고 새로 변경할 값을 여기 넣어야겠죠. 바꾸고 싶다면. 근데 그거를 하려면 여기서 new product id를 넘겨야 된다는 거죠. 일단 보류. 자, 프로덕트 아이디를 변경하는 거는 일단 보류하고 네임부터 이렇게 변경해 주면 되겠죠. 자, 되셨나요? 그러면 제일 첫째 줄에 와야 되는 건 프로덕트 아이디가 아니라 네임이 오면 되죠. 이 프로덕트 아이디가 맨 밑에 where절로 가면 되겠죠. 여기가 끝이 아니네. 파일이 있죠. 파일을 한 칸 올려주세요. 끝에서 두 번째가 파일이고 맨 마지막이 프로덕트 아이디니까. 그럼 물음표 매핑이 되나요? 이러면 그럼 상품 수정 요청. 상품 수정 중 에러 발생. 나머지는 똑같겠습니다. 상품 한 개가 수정되었습니다. 자, 되셨나요? 예? 천천히 해보세요. 목록, 편집, 수정. 수정 화면에 왔을 때 기존의 데이터를 여기다 뿌려야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라디오 버튼은. 라디오 버튼 데이터 추가하는 건 안 하고 있는데. 자, 파일도 기존 파일을 가져와서 보여주면 좋은데 일단 그건 생략.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수정 화면에서 기존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줍시다. update.jsp에서. 자, 되셨나요? update.jsp에 가서 여기로 update.jsp로 넘어올 때 프로덕트 아이디가 넘어오죠. 아이디로. 조회해서 뿌려주면 되겠죠. update.jsp
위에 올라와서 프로덕트를 조회해. 근데 얘는 여기 있어야 되고 얘도 혹시라도 널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 프로덕트 아이디를 받아와서 어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프로덕트 게터 메소드를 이제 표현식으로 밸류에다가 찍어주면 되겠죠? 이거까지만 합시다. 수정까지만. 네. 램이 몇 프로 남았나요? 10%가 남았나요? 자, 네? 이진수 단위라고요? 그래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 이미지는 뭐 추가를 못 하겠고 인풋에 추가해 보세요. 상품 코드에 상품 코드는 일단 건드리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밸류에다가 밑에 내려서 프로덕트 get 프로덕트 아이디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disable 상품 코드 이렇게 넘어오면 되죠? 나머지도 쭉 추가해 보겠습니다. 뭐야? 상품명은 get name. 가격은 unit price. 상세 정보는 텍스 에어리에는 아마 밸류 속성을 쓰진 않을 텐데 사이에다가 넣으면 될 거예요. 텍스 에어리에 밸류가 있나? 써볼까요? 상세 정보 프로덕트 상세 정보가 컬럼명이 뭐였죠? 디스크립션인가? 괄호가 하나 더 있네. 원래 데이터가 이랬나? 상세 정보. 아, 수정을 가야 되지. 편집. 수정. 안 뜨죠? 아, 이렇게만 뜨죠.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에어리어는 찍지 않고 그냥 텍스트 에어리어랑 종료 태그, 시작 태그 사이에다가 찍으면 돼요.
텍스 에어리어는 밸류 속성이 없죠. 아, 이렇게 밑에다 쓸게요, 이렇게. 음. 얘랑은 여백이 있으면 안 돼요, 요 사이에는. 그럼 그 여백도 텍스 에어리어 안에서 포함이,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왜 에러가 나는 거야? 아까 에러인 거 같은데? 렌더링이 안 된다. 나머지 추가해 볼게요. 제조사. get manufacturer. 이거 왜 에러 나지 계속? 여러분들도 그래요? 잘못 쓴 게 있나? 지웠다가 다시 써요? 자, 오케이. 카테고리. 재고수. 유닛 스탁. 컨디션. 아, 컨디션은 체크들을 해야 되거든요. 라디오 버튼에. 그건 나중에 무시하세요. if문을 쓰면 되죠. if문은 여러 개 쓰면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왔나요? 그럼 여기서 상품명을 수정한 다음에 가격을 수정하고, 예, 등록보다는 수정이 낫겠죠, 이름이? 수정으로 바꿔보죠. 밑에 내려가서 등록 대신에 수정. 수정이라고 바꿔줄게요. 여기로 날리겠죠? 그렇죠? 체크 프로덕트. 네. 프로덕트 아이디가 뭔가 설정해줘야 돼. 업데이트 프로에서요? 네. 업데이트 됐어. 네. 그게 처리 중간에 그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 잡았을 때 여기에요? 아니, 여기에서는 넣을 필요가 없죠? 네. 이미 프로덕트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는데 걔를 수정을 물론 짤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상품 아이디는 수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수정하려고 이렇게 쓴 거죠. 파밍도 있겠어. 벌써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자, 천천히 해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화면부터 보고 목록에 가서 상품 편집 누르면 수정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나오죠. 그럼 여기 뭐 강아지를 해볼게요. 수정 누르면 상품 수정했을 때 여기 목록이 쫙 뜨죠. 데이터가 가져와지죠. 그 다음에 파일을 다른 파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등록해주고, 강아지 수정 뒤에다 수정을 다 붙여보고, 가격은 500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수정 다 바꾸고, 수정 재고수 500개 하고 수정 날려볼게요. 404가 뜨네요. 업데이트 pro.jsp가 없나? 업데이트 pro.jsp 갔다가 돌아오면서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테스트 해보죠.
음, insert complete. 업데이트 JSP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업데이트 프로에 갔다가 얘가 일단 에러가 이게 뭔가 인식이 안 돼 있네? 다시 저장하면 되고 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은 강아지 가서 여기가 아니라 편집에 가서 수정에 가서 여기다 숫자를 좀 넣어볼게요. 수정. 그럼 404로 가네? 업데이트 프로 JSP를 못 읽고 있나 지금? 업데이트 프로 JSP 업데이트.jsp에 현재 경로에 업데이트 프로.jsp 그리고 체크 프로덕트가 걸려 있죠 지금. 체크 프로덕트가 걸려 있는데 얘가 우리가 어떤 코드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밸리데이트에서 쓰지 않았나요? 여기서 이런 거 유효성 다 체크하고 나서 true를 반환해주죠. 문제 없으면. 그럼 경로라는 얘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럼 여기 true가 오면 update pro.jsp 요청을 보낼 텐데 얘가 없는 페이지로 읽힌다. 서버 좀 다시 실행해 볼게요. 서버가 아직 실행이 안 돼서 못 읽힐 수도 있으니까. 자, 서버 껐다가 인덱스부터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타가 있나요? 업데이트 pro.jsp 잘 올 텐데. 목록 그리고 편집 그다음에 수정 다 작성하고 파일도 하나 올려주고 수정 404로 오네. 얘를 못 찾는다. 업데이트 프로 언더바 pro.jsp 여러분도 404가 나오나요? 한번 클린도 해볼게요. 커리문에서 에러가 나요? 마지막에 웹 사이트 아, 이거 여기가 띄어쓰기가 없다고요? 입수기 문제가 아니라 그 마지막 거 물음표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아니요, 세미콜론 안 썼어요. 여태까지 세미콜론 쓴 적이 없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여기랑 여기랑 붙어져 있어서 요거 여백도 좀 띄워주세요. 그것도 문제고 근데 이거에 대한 에러가 발생을 안 했는데 쿼리 에러라고 안 나와서 아마 지금 뭔가 인식이 안 됐을 수도 있어. 클린도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클린도 해주고 편집 수정 강아지 아, 파일명을 잘못 썼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A를 잘못 썼죠? 그러니까 404가 나오겠지. 파일명에 오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면 예외 에러 페이지가 나오네요. 근데 이 예외 에러 페이지는 그거 안 해놨나? 템플릿을 안 해놨나? 인풋 스트링
넘버 포맷 익셉션, cat field name. 이 코드가 어디서 발생한 건가요? 프로덕트 set break. 업데이트 pro.jsp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 pro.jsp에서 여기서 에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로 넘어오면서 뭔가 스탁이 너무 커서 그런가? 가격이 너무 커서? 되네. 근데 테스트 해볼게요. 재고 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격을 10,000원 점 하면 여기선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데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업데이트 메소드에 가서 프로덕트가 값이 다 넘어왔는지 한번 찍어 보세요. 자, 그걸 해볼게요. 그거까지만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투스트링 메소드를 추가해 주세요. 프로덕트에 프로덕트 클래스에 가서 투스트링, 그래야 값을 볼 수가 있겠죠. 값이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 페이지에서 강아지 가격 해서 여기로 다시 리다이렉트는 되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널이네 지금. 그쵸? 그래서 수정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널인가를 보면 되죠. update.jsp에 아마 disable 걸어서 그런 것 같은데 disable 걸어서 얘가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read only로 하겠습니다. update.jsp에 read only로 해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disable 되면 아마도 우리가 요청까지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대로 disable 걸고 히든으로 또 넣고 그래도 그래도 되겠죠? 수정이 됐다. 수정이 되죠? 이미지를 새롭게 다른 경로로 지정해서 새 상품 가격 5만원, 6만원 새 상품입니다. 그러면 수정이 되죠?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disable 거니까 뭐가 안 돼요? 프로덕트 아이디가 안 넘어가죠? 여기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삭제. 여기다가 그냥 삭제 버튼 하나 추가하세요. 삭제 버튼 하나 추가하고 remove JSP 만들어서 삭제 요청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죠? 되나요?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내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껐나요? 네. 코드 못 보신 분? disable 바꿨어요. disable. 요거 read only로 바꿨어요. 상품 수정 삭제. 그러면 내일은 회원 가입하고 요거 마무리 지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프로젝트 준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JST의 EL 파트가 또 마무리입니다. 평가도 같이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평가도 하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용이 많긴 한데 로그인 회원가입 해보고 그리고 뒤에 마지막 장에 MVC 패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면 우리가 JSP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평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프로젝트 준비를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실게요. 마지막. 고생하셨습니다. 삭제도 금방 할 수 있겠죠? 삭제도 해보세요. 시간 되시면. 에딧 프로덕트에 그 수정 요 버튼 삭제 버튼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죠? 보셨네. 그럼 리무브 JSP는 필요 없겠고 뭐 리무브 프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리무브 프로 바로 삭제 요청 날려서 목록으로 돌아오면 되죠. 너무 붙어 있나? 수정 삭제가? 수정 삭제? 삭제는 내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Record.